오늘은 전략 구상력 트레이닝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랑 2시간 동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예전에 이거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 책은 예전에 이렇게 누가 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라고. 있잖아. 샀는데 안 읽었다. 오케이. 쭉 이 책을 읽다 보면 중요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초 개념이 좀 없으시면 조금 헷갈려요. 막 사례, 막 이론, 이게 막 중복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참, 속도가 안 나는 책이기도 해요. 자, 제가 매번 여러분한테 벌써 이제 27회죠.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는 것이 있지만, 책을 꾸준히 읽으시는 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제일 싼 방법이 책 보는 거예요. 책을. 제가 매번 얘기해 드리는 게 있거든요. 한 분야의 책을 100권을 읽으면 그 분야에 약간 모르는 게 많이 없어져요. 1000권을 읽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이제 인사이트라는 게 많이 생겨요. 인사이트라는 게. 인사이트가 뭐죠? 진짜 통찰. 쉽게 말하면 뭐죠? 꿰뚫어 보는 힘. 그런 게 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전략 구상력 트레이닝. 일단 제목부터 전략을 구상하는 거죠. 그러면 전략이 뭘까요? 이런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자, 매번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단어가 전략. 자, 전략을 부수면 뭐가 나오죠? 그쵸? 액션 플랜. 그걸 다른 말로 전술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 여러분한테 전략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이 책은 HR 인스티튜트라는 그 회사에서 쓴 책인데, 보통 이거 보면은 이제 일본 책이에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지만 미국 애들이 약간 원론을 잡아놓으면 일본 애들이 약간 풀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서적이 언제나 좀 이렇게 어플라이가 좀 쉬워요. 자, 일단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자료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보는데,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예요. 컨설팅 회사고 93년에 만들어져서 아마 이제 교육 컨설팅이나 이쪽을 많이 하나 보더라고요. 저번에 시간에 한 가설사고라는 책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신입사원들한테 많이 쓰는 책이었고, 자, 일단 전략의 정의와 해석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자, 일단 여러분이 한 번씩 다 한번 체크해보자. 전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느낌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오케이. 그럼 여기서 보면은 전략을 만들려면 당연히 목적이 있어야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면 전략이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전략적 사고를 가질까요? 그럼 목적적 사고를 가지면 되네. 그렇죠? 목적이 투철한 사고가 전략적 사고일 수가 있겠대요. 그 다음에 성함이 김민희 씨. 김민희 씨는 전략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또 여기서 또 추가. 목적, 플러스, 효율, 효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3C 분석처럼 목적이 있고, 효율이 있고, 효과가 있는 거. 그 다음 우리 팀장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실현하는 거. 실행력도 들어온다. 오케이. 자, 그럼 전략에 대한 느낌은 어때요? 찬희 씨부터? 승리. 오케이. 승리. 생존. 성취. 보통 전략이라는 단어가 되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아무리 알다가도 또 모를 단어가 전략이고, 그쵸? 또 아는 듯 하면서도 모르겠고, 모르는 듯 하면서도 또 쉬운 단어가 전략이에요. 저는 여기 책에서도 언급한 게 있지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전략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이 느껴보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획서를 쓰거나 뭐를 했을 때 전략이 완성됐는지 안 완성됐는지 어떻게 체크해요? 전략이 완성됐다, 안 완성됐다? 그러면 전략을 세우려면 필요한 과정이 뭐죠?
목적과 현실 사이를 분석해야 된다. 그럼 또 단어가 나왔죠. 분석. 그 목적과 현실 사이를 어떻게 분석하죠? 갭. 그 갭을 어떻게 분석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도구, 교육의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도구, 툴이라는 걸 좀 쓴다. 오늘 제가 전략책은 그 전에도 몇 권 했었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나오는 게 매번 뭐냐면 같은 게 반복된다고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와. 자, 일단 전략에 대한 느낌. 여러분, 느낌은 어때요? 그냥 느낌만 말해보면 뭔가 이렇게 말랑말랑한 느낌? 아니 뭔가 긴 느낌? 뭔가 뾰족한 느낌? 주도 면밀한 느낌? 그 느낌이 어떤 건데요? 여러분, 이게 기획서를 쭉 읽어보고 나서 전략이 좋다 안 좋다라는 걸 분석하기 이전에 탄탄한 느낌? 딱딱한 느낌? 어디가 딱딱해요? 탄탄한 느낌? 여러분이 전략을 세웠어. 그럼 사장님한테 어떤 느낌을 줘야 되냐고요? 돈 벌겠다는 느낌. 야, 이거 하면 돈 벌겠다. 오케이? 동글동글한 느낌? 뾰족한 느낌? 그러니까 피라미드 같이 이런 느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다고요. 전략을 구사할 때 그 느낌을 가지고 메꾸는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전략이란 단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 있잖아. 피라미드 느낌이 난다고 하면 대부분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그 느낌이 맞는 거야. 뾰족하다는 느낌이라면 그게 뭐예요? 로직틀이나 피라미드의 형태를 찌겠지. 전략의 프레임 자체가. 자, 일단 전략의 기본이 아무래도 손자라는 애가, 손무가 쓴 손자병법이 나와요. 그죠? 뭐라고 해요? 전략의, 아까 김민희 씨가 한 것이 전략의 기본. 어떻게 보면은 동양에서는 손자병법이 가장 유명한 책이죠. 그죠? 외국에서는 누가 유명해요? 클라우제비치라는 사람이 쓴 전쟁론이라는 게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아무리 좀 그래도 손자가 좀 더 집대성한 부분이 있거든요. 손무가 쓴 거지만.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적과 나 사이에 뭐를 하는 거야? 아까 말했죠? 갭을 아는 거야. 이 갭이 뭐죠? 적과 나 사이의 갭.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렇죠? 이게 문제야. 그 문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차별화 전략이죠. 이제 갭 줄이는 행위도 하죠. 갭 줄이는 전략을 뭐라고 해요? 갭 줄이는 전략. 난 오늘 대답 안 하려고요. 예. 갭 줄이는 전략, 갭 늘리는 전략. 갭 늘리는 전략은 차별화일 거야. 쟤랑 나랑 달라야 된다라는 거야. 달라서 뭐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저는 매번 이런 얘기를 해요. 전략이나 이런 전술적 사고를 자유롭게 구사하려면 배우기 이전에 여러분이 자꾸 가설로 계속 얘기를 해봐야 돼. 그리고 틀리면서 배우는 게 되게 빨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완벽을 기하고 그 다음부터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래요. 저한테 대표님 보고서 몇 개월 쓰면 잘 써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되게 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 개월, 그러니까 영어 배우는 것도 뭐 6개월 영어 배우면 늘어요? 그냥 언제 늘어요. 그리고 언제 또 안 늘고요. 그죠? 비즈니스맨들은 완벽을 기하고 실행을 하는 것보다 아니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죠. 비즈니스맨들이 일을 하는 방식이 뭐예요? 완벽을 기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면서 검증하면서 계속 틀리면서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맨들은. 그래서 비즈니스맨들 겨울에 맨날 공자님 말씀처럼 나오는 명언이 뭐예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죠? 완전히 분석하고 뭐 하려는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하니까 그런 거죠. 왜요? 비즈니스에서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실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실행력이거든. 그렇죠?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실행했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고,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을 하나 꼽는다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적시성이라는 걸 거예요, 아마. 적시성. 그렇죠? 아무리 플랜이 좋아도 시기를
맞지 않으면요.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즈니스에선 제일 중요한 게 선도죠. 그죠? 여러분, 새로운 일은 실패할 확률이 커요? 성공할 확률이 커요? 새로운 일은 실패할 확률이 커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예요? 계속 트라이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분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실제로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검증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써요. 검증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여러분, 전략을 아무리 구축을 해도요, 실행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안 나올 거예요? 나오죠. 만약 여러분 전략을 구축했는데 하나의 에러도 없어요. 그러면요, 얘는 신이죠. 신은 하나님이 빨리 부르겠죠. 그렇죠? 천기두설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과 나의 차이를 알고 늘려내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그걸 차별화 전략이라고 한다면 좁히는 걸 벤치마킹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벤치마킹 하면서 따라가면서 추론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또 전략 중에서 강자의 전략은 뭐라고 해요? 내가 강자고 쟨 약자야. 이것도 차이죠. 적은 강자고 난 약자야. 그럼 무슨 전략을 쓴다고 해요? 게릴라전을 쓴다고요. 그죠? 왜요? 그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총력전은 아닐 테니까. 그죠? 만약 적이 약자고 내가 강자면요. 그쵸? 총력전을 해야죠. 그쵸? 왜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내가 불리할 테니까. 왜요? 나는 가용자원이 너무 많은 상태란 뭐예요?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큰 회사들은 광고 홍보 중에 뭘 선호해요? 광고를 선호하는 거예요. 왜요? 덩치가 크니까 오랫동안 효과가 나오는 것보다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은 광고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고, 작은 회사들은요, 돈이 없기 때문에 매스미디어를 쓰기보다 천천히 끌어올라가는 뭘 끌어내요? 입소문이라는 걸 선호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적이 만드는 게 뭐죠? 적들이 막 모여있는 상태를 뭐라고 해요? 적들이 막 모여있는 상태를. 이걸 우린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업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비즈니스가 그 시장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업체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HR 컴퍼니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반드시 니즈가 있으니까 늘어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경쟁이 빠글빠글해. 그러면 경쟁이 빠글빠글한 상황에선 또 전략이 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조를 모르면 전략을 구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를 생각하고 비즈니스 환경 구조. 비즈니스 환경 구조를 만들어내는 기초적인 세 가지 요인이 있죠. 벡터라는 요인들이 뭐예요? 나와, 너와 또요. 먹잇감, 소비자. 그죠? 결국 소비자를 놓고 뭐 하는 거예요? 나와 너의 싸움인 거죠. 여러분 왜 비즈니스 전략은 이렇게 싸움질을 많이 할까요? 창희 씨는 멍 때리는 것 같아. 예? 왜 싸움질을 이렇게 많이 할까요? 나눠 가지면 되잖아. 그죠? 인간이라 그런 거죠. 예, 인간은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니까.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예요? 유한 자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원이 많다면야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 가져도 되지만, 그죠? 자원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3끼 중에 4끼를 먹었다라는 얘기는 누군가 함께 굶었다라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있거든요. 발필래 발불래 문제라는 거예요. 중간에 낀 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손자병법, 이 얘기를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얘기가 가장 기초예요. 나를 알고 너를 아는 게 아니죠. 왜, 여러분, 이거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똑같은 얘기 아닌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안 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게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내가 알면 내가 거기에 변화에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나를 알고 적을 알면요. 그러면 별로 변화할 게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를 알고 혁신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혁신하는 거지 내가 환경을 혁신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언제나 환경을 뭐 하는 거예요? 환경을 최대한 전략이라는 마인드는 환경을 최대한. 여러분 전략은 강자의 단어인가요? 약자의 단어인가요? 약자의 단어죠.
그쵸?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작은 동물들이 뭘 많이 이용해요? 지형지물을 많이 이용하죠. 여러분, 강자들은 멀리 사냥을 가지만 약자들은 뭐예요? 그 근처에서 살아요. 자기가 익한, 뭐, 토끼나 이런 거 토끼굴 팔아놓고 많이 안 가죠. 왜요? 지형지물을 이용해야 되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환경을 이용할 줄 아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겠죠. 자, 여기서 책에서 나오는 것 중에 재밌게 나오는 게 있어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목표를 위해서 자원의 배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를 전략이라고 말을 한대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 단어를 가지고 보면 일단은 중요한 게 전략이 있어야,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승리라는 개념을 내가 분명히 define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승리라는 게 괴멸이 승리냐, 아니면 그냥 위협이 승리냐, 그렇죠? 아니면 약간의 뭐 일보 후퇴가 승리냐,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목적성이 클리어하지 않으면 전략도 좀 클리어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요, 자원의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내가 무슨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가 파악을 해야 돼. 그쵸?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뭐냐. 그죠? 내가 운용할 수 없는 자원이 없으면요. 자원이 없으면 또 그 전략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전략을 펼치려면 뭐예요? 내가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파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만약 없다면요. 못 피는 게 아니라 그때는 비즈니스에서 뭐예요? 제휴라는 거를 통해서 자원을 끌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중요한 건 하는 거니까. 그죠? 또요. 배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배분. 왜요? 배분이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올까요? 이제 효율이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죠. 어디를 퍽 치고 어디는 조금 치고 뭐 이런 거. 그죠? 어디를 강하게 칠까요? 적의 약점을 강하게 치겠죠. 그죠? 그러면 전술이라는 건 무기체제. 이게 만약 사고라면 무기체제. 그러니까 만약 내가 어떤 거를 뭐 하기 위해서 자원을 어떻게 배분을 해요. 이게 자원 중에 대부분이 아마 돈. 그죠? 자원의 대부분이 돈이겠죠. 재원. 그 다음에요. 아마 인력, 시간. 이런 것들이 아마 기본적일 거예요. 그죠? 무기체제는 뭘까요? 전술, 뭐 광고, 홍보, HR,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겠죠. 전투력은 인적 요원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럼 조금 더 생각해보면 승리를 위하여 제한된 조건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언제나 여러분 전략이라는 단어는 요 단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제한된 조건 하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만약 조건이 되게 무한하면은 그런 생각을 별로 할 필요가 없겠죠. 제한된 조건 내에서 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행위를 전략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전략에서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을 무엇을 한 것인가가 아니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에 맞춰요, 무엇. 내가 무엇을 할 거냐. 그러면 여러분 전술은 뭐에 맞출까요? 그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what이 결정이 되면 how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what이 결정이 안 나면 how도 결정이 안 나겠죠. 그쵸? 자, 그럼 이게 목적이고 이건 방법이겠죠. 자, 다른 말로 전략은 또 효과의 문제래요. 효과. 여러분 효과와 효율은 다르죠. 그쵸? 효과는 뭐예요? 결론적인 부분이죠. 그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느냐, 결론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거고, 효율은 뭐예요? 효율. 그쵸? 효율은 안에서 얼마만큼 그러니까 로스가 없냐라는 문제죠. 로스가 없느냐의 문제. 그쵸? 그러니까 키워드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전략의 해석을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기업은 미션을 수립하죠. 제일 먼저. 미션 R이가 뭐예요? 아니, 여러분 보지 말고 그냥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션 R이가. 미션은 뭘 얘기를 하죠? 나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미션 R이가 비전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도 생각을 하는데 미션이 훨씬 더 위에요. 작은 회사는 미션이 없어 아직.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예를 들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더 좋은 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거고, 그거를 달성하려면 나는 뭐야? 일단 1위 업체가 된다라는 게 비전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션은 여러분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미션은 비전이 수립되고 나오는 부분이 많다고요. 그럼 미션 아래, 비전 아래는 뭘까요?
그쵸? 전략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략 아래는요? 계획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전술. 오케이? 다른 말로 또 이렇게 뭐라고도 말해. 부르는 건 되게 많죠. 이것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전략 다른 말로? 컨셉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죠? 이걸 액션 플랜이라고도 말을 하죠. 아래는 뭘까요? 관리라고 말을 해요. 오케이? 그 아래는요? 업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잘 보면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눠지죠. 뭘로 나눠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띵크하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렇죠? 비전과 미션은 미션과 비전은요. 요 아래 거는요. 액팅하는 부분이 좀 강하죠. 실행하는 부분이에요. 자, 보면 미션이란 존재는 무엇이냐,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의 부분이라면 전략 구상력이라는 거 뭐냐, 미션과 목표를 어떤 방향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이거에 대한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은 일단 실행하는 포커스에 맞춘다면 이건 뭐야? 어떤 방향으로 실행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효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여러분 전략은 효율에 대한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없는 상황에서 열심히 하자라는 게 뭐예요? 효율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게 효율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신입사원이나 면접을 볼 때 이렇게 말을 한대요. 사장님이 이렇게 물어봐. 어떻게 일하겠는가? 라고 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죠. 최선을 다한다라는 건 효율을 얘기하는 거야. 효율.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잘하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네가 최대한 잘해도 그러니까 성과를 못 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게 몸이 좋아. 이 사람은 8시간 일해도 힘들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4시간만 일해도 힘들어. 그러면 둘 다 효율은 극대화하는 거라고요. 그쵸? 그러나 뭐가 달라요? 8시간 일하는 사람과 4시간 일하는 사람 똑같이 일하는 스타일이 똑같다면 효과가 다른 거야. 효과가.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전략적 차원에서는. 성과를 내라고요. 여러분, 성과를 못 내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짜증나는 거죠. 그죠? 성과를 못 냈는데, 여러분, 이거죠. 전략이 언제 필요해요? 100원 투자해서 100원 나왔어요. 이건 효과도 없고 효율도 없는 거죠. 제로섬 아니야.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100원 나와서 200원 투자해서 100원 나왔어요. 그러면 효과 엄청 떨어지는 거죠. 효율도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해요? 100원 투자해서, 아니야, 200원 투자해서 100원 나왔어요. 적자라고 하는 것도 적자. 적자 상태죠. 그렇죠? 여러분, 흑자 상태는 뭐라고 해요? 100원 투자해서 1000원 나오는 게 나아요? 10,000원 나오는 게 나아요? 10,000원 나오는 게 낫죠? 어떻게 여러분 100원 투자해서 1000원이 나와요? 그러면 효과가 900원 난 거죠. 그쵸? 그럼 100원이라는 걸 가지고 하려면 뭐야? 최대한 로스가 없게 만들어야죠. 그쵸? 그러려면 이 1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맥켄지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이 만들어라. 이게 뭐예요? 두 분은 했잖아요, 수업. MEC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MEC.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전략을 수립해 버리는 거죠. 효율을 끌어내려면 그 MEC 방법이 뭐라고 해요?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고 로스가 전혀 없이 만들어내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틀에 집어넣는다고 해요? 스왑이나 이런 틀에다 집어넣으면 로스가 거의 없다고 하죠. 없는지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는 몰라도. 그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략을 얘기하려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전략은 상급자가 말하고 전술은 하급자가 말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가끔씩 그런 얘기 듣지 않아요? 상사는 말을 쉽게 한다?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결론부터 말하죠. 왜요? 효과 중심이니까. 아웃풋 중심. 그것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하급자들은 뭐예요? 아, 그게 말은 쉽지가 않은데. 왜요? 효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실행 방안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니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성과가 중요한 거야, 결국은요. 성과가. 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밖에 못하겠다라는 건 뭐야? 전략적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전술적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원하는데 내가 다리가 짧아. 그렇죠? 10초 내에 가야 돼. 근데 지금 신체 조건으로는 이게 1시간 걸려. 그러면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던가. 아니면요. 어떻게 타잔처럼 어떻게 가든가. 그거는 뭐야? 생각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뭐야? 성과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펙트라는 것은. 오케이? 그래서, 쉽게 생각해보세요. 전략적 사고가 그러면 뭐겠어요? 성과 중심적 사고라고요. 오케이? 성과를 때리고 뭐야? 그걸 달성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야. 전략적 사고의 반대가 이거야. 이거. 이렇게 바름업 하는 사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효율만 극대화하는 거잖아. 여러분, 이 다이어리에도 전략적 사고라는 게 좀 존재하고 있죠. 다이어리도. 다이어리 열면 뭐가 나와요? 년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월이 나오고 일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 이걸 달성하려면 내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 자원이 뭐예요? 가장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이 시간이잖아요. 시간이란 자원을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해야만 이걸 달성할 수 있느냐가 나오죠. 근데 만약 다이어리가 처음부터 일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가 나오고 일이 나오고 주가 나오고 월이 나오고 년이 나온다면 그럼 효율적 중심적으로밖에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효율적 중심이냐 전략적 중심이냐 뭐야? 전략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죠. 이만큼 얘기해 놓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범주를 이만큼 잡으면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방법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죠. 10평을 다 꾸며야 돼. 인테리어를. 오케이? 한 평당 100만 원이 들어. 근데 여러분 200만 원밖에 없어. 이걸 이렇게 하면 이해하면 되게 쉽겠구나. 10평이 있어. 오케이? 10평이 있어요? 한 평당 인테리어 비용이 100만 원이야. 그럼 얼마 들어요? 1000만 원 들자. 근데 2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자, 퀴즈. 더 싸게. 일단 싼 시공업자들을 불러서 싸게 한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그것은 뭐냐? 클라이언트들이 오면 1000만 원짜리 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 1000만 원짜리 한 것처럼 보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싸게 해가지고 한다라는 것도 전략이죠. 그죠? 그것도 전략이야. 협박을 해가지고 뭘 하든지 뭐 이런 거죠. 일단 만들어주면 나중에 줄게. 뭐 이런 것도 전략이고 또요. 보이는 화려하게 안 보이는 저렴하게? 오케이.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은 잘하고 안 보이는 부분은 가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효과 중심이네. 그쵸? 효과가 큰 거니까. 그리고 200만 원을 가지고 효율도 극대화한 거죠. 근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죠. 내가 여기 보려고 하면 왜 안 봐야 되는데요? 그 명분은 어떻게 만드실 건데요? 그거는 이제 진열대로 가리는 형식이 되니까.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전략.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 이거 모델하우스를 만들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어떠한 명분을 제시하죠. 예를 들어 모델하우스에 못 들어가. 이건 내가 생각해내야 돼요. 못 들어가는 명분을 만들어내야죠. 논리를. 예를 들어 작년에 들어갔더니 다 해놨더니 애들이 뭐 파손하고 뭐 해가지고 뭐 안 되더라 뭐 이런 거야. 그리고 나서 한마디로 말해서 뭐야? 한 평만 오버 투자를 해버려. 그리고 못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만 볼 수 있어요? 밖에서만 볼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뚫어놨어. 오케이? 그 창문이 뭘까요? 그 창문의 이름을 우린 수화창이라고 하자고요. 오케이? 환경, 전체 환경을 볼 수 있는 플레임. 이제 틀. 그럼 사람들은 SWOT라는 창을 통해, 스왓이라는 창을 통해서 환경을 이렇게 보겠죠. 어디만 볼까요? 내가 보라는 데만 보겠죠. 어떤 그 보라는 데가 뭐예요? 한 평. 그쵸? 거기다가는 여러분 200만 원 투자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한 평에 100만 원인데 한 평에다 200만 원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나머지 9평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못 보죠? 그러면 걔네들은 안 보는 게 아니라 뭘로 유추할까요? 한 평으로 유추하는 거죠. 그런 게 전략적 사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적 사고는 반대로 생각하면 사기적 사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게 이제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게. 그래서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효율을 극대화하고 여기는 뭐예요?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연결할 거냐라는 걸 고민하는 거죠. 자, 또 다른 말로 생각해보면 적과 나와의 갭 크기에 따라 전략의 난이도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적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 전략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 한니발 장군은 한니발은 그 자기의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0만의 로마 군대를 치기 위해서 엄청난 갭이죠. 9만이 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알프스를 넘은 거죠. 그죠? 만약 군대가 똑같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면전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10척을 가지고 200척을 물리치기 위해서 뭘 했어요? 한산대첩이라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하나의 시스템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적을 만나면 만날수록 뭐예요? 전략은 더 강화되겠죠. 훨씬 더. 작은 적을 만나면 만날수록 뭐예요? 굳이 전략은 그렇게 없을 테고요. 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것도 갭의 문제가 있죠. 목표와 현황의 갭 크기에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 목표가 높아 현황은 그지 같아. 그럼 갭이 늘죠.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목표와 현황의 차이를요. 목표를 내린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자. 뭐 이 정도면 됐죠 뭐. 자, 제 주제. 그쵸? 이걸 뭐라고 하죠?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갭을 어떻게 맺힌다고 그래요? 현황을 올리자. 그쵸? 현황을 올려서 이 문제가 딱 없어졌어요. 갭이. 그러면 문제 해결이죠. 그럼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 없는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요 또? 목표를 또 올려버린다고. 이걸 뭐라고 해요? 목표가 있는데 현실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맞춰버리고 다시 그러면 문제가 없는 상태로 들어왔는데 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다시 올라가.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계속 목표를 상향 조절해서 현황을 맞추는 거. 목표가 현황에 계속 맞춰주는 건 뭐예요? 이건 이제 도태라고 하는 거죠. 도태.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걸 메꾸는데 뭐예요? 가지고 있는 자원 내에서만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새 자기개발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기개발은 전략적 차원에선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왜? 자기를 개발하는 거잖아. 우리 수업 시간에 했죠? 부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자건 세계적인 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자 아빠란 말이야. 그죠? 원래 아빠가 부자였어. 그런 애들이 지금도 부자인 확률이 되게 많죠. 열심히 했다, 노력했다라는 건 그 뒤의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걸 삽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입사원이나 군대 가면 2등병 애들이 삽질을 잘하죠. 왜요? 방향성이 없이 무조건 몸이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개발이라는 게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개발하지 말라고. 왜요? 보세요. 2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출발을 했어요. 세상은 불공평하니까. 그죠? 여러분 자기개발이라는 건 공평하게 시작을 하면 할 말 없거든요. 근데 어떤 애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뭐예요? 100억을 가지고 있는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고 어떤 애들은 100억 사채를 가진 아빠의 자식으로 태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공평한 거야.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갭을 느낀 상태에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2억 벌었어요. 그럼 얘는요? 10억 갖고 있는 애는요? 그러니까 자기개발이라는 전제가 되게 무식한 전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도 얘는 안 움직인다라는 전제야. 여러분 대부분 내가 이 빵원 있고 내 친구가 10억이 있어요. 이 갭을 어떻게 해결해요? 얘가 내 적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안 보죠. 안 보잖아. 얘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두 번째는요. 욕하죠. 아버지 잘 만나서 저 새끼 뭐 이런 식으로 욕하죠. 그건 전략이 아니죠. 왜요? 이펙트가 없잖아 나한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열심히 해서 내가 1억을 2억 불렀어요. 그럼 얘는요?
산수를 똑같이 계산을 해도 얘는 나 배수 늘었지. 그럼 얘도 배수 늘어야지. 그럼 얘는 20억이야. 그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돈이 돈을 부르고 성공이 성공을 부르고 또 뭐가요? 사람이 사람을 부르죠. 여러분이 만약 자기 개발이 아니라 전략적 내 개발을 한다면 이 친구가 10억을 갖고 나는 1억을 갖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전략적 개발을 뭐라 하겠어요? 효율을 중심으로 보는 게 자기 개발이란 말이야. 자, 네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열심히 해서 따라잡아라. 이건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위에 계신 분들이 나를 계속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오케이? 나를 부려먹으려고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안 되면 다 네 탓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하면 내 탓 같기도 하거든. 더 열심히 해야 됐었는데. 그건 전략적 마인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희소식이야.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기 개발에 미쳐 있거든요. 정말 전략가는 자기 개발 안 해. 그죠? 자기 개발을 못하러 해요. 얘가 10억 있어요. 나 1억 있어요. 그럼 얘가 여자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혼해버리지. 그죠? 결혼해버리면 뭐예요? 그러면 걔 돈이 내 돈이야. 그렇죠? 최고의 자원이 있죠. 나를 딱 보니까 내가 좀 얼굴이 생겼어. 그럼 뭐예요? 걔를 꼬셔가지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비즈니스에서? M&A라고 하거든.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왜요? 전략적 마인드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말도 잘하고 뭐도 잘해가지고 얘를 딱 꼬셔가지고 사랑이라는 무기로 딱 꼬셔가지고 뭐예요? 해버리면 뭐예요? 나는. 그 돈이 다 내 돈이잖아. 그러고 나서 몇 년 살다가 이혼하면 반띵이잖아. 그러잖아. 그게 전략적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무서워. 그렇죠? 전략은 뭐 중심이에요? 효과, 성과.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서 따라잡을 거라 생각하죠? 근데 절대 못 따라잡죠. 왜요? 내가 배수로 가면 얘 3배수로 가. 스노우볼 효과가 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개발의 한계를 좀 많이 아셔야 돼요. 자기 개발을 하려면 차라리 뭐를 해야 돼요? 내가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해결하려면 가장 어떤 점을 극대화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보고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오케이? 자, 계획극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포커스 앤 딥이라고도 말을 한대요. 이게 뭐야? 하나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데스하게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민희 씨가 말한 것처럼 뭐야? 이런 개념에서는 압이 좀 뾰족한 개념이죠. 그죠? 이게 퍼진 느낌은 아닐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이야. 한마디로 말한다면이에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그게 전략이겠죠. 만약 전술만 되게 많다라고 하면 왜 여러분 한마디로 통합을 해야 될까요? 결국 전략은 시너지를 창출해내야 되거든. 그쵸? 그러니까 계속 뭐야?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거하고 하는 걸 뭐야? 삽질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말을 해요. 이건 뭘까요? 파워포인트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 있죠. 이게 전략일 확률이 커. 왜요? 어디를 가라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쵸? 오케이? 자, 또요. 전직의 승리를 위해서 이거 앞에 대해서 한 내용. 그쵸?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통합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전략적 사고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략적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전략적 사고가 뭐냐라고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뭐 같아요? 창희 씨는? 창희 씨 뭔 일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성과 중심적 사고라는 거예요. 이펙트.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게 전략이야. 10명이 깡패가 나왔어. 깡패가 날 죽이려고 해. 난 하나야. 그러면 전략적이 아니라 전술적 차원이 뭐야? 열심히 싸우는 거야. 효율 중심. 그죠? 전략은 뭐예요? 이펙트죠. 여러분 여기서 목적은 뭐겠어요? 목적을 뭘로 두느냐야. 안 맞는 거를 두면 뭘로 전략을 해야 돼요? 도망가도 되죠. 내가 다리가 빠르면. 또 이런 것도 있죠. 난 한 놈만 패. 그죠? 그럼 뭐가 돼요? 그러니까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나온 거 그것도 전략이란 말이야. 포커스 앤 딥. 예? 그럼 뭐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못 덤비겠죠? 또 이런 전략도 있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요. 그래. 병 딱 해서 뭐예요? 그래, 오늘 죽자. 내 백 째는 거죠? 그럼 뭐예요? 저거 또라이 아니야? 이것도 전략이란 말이야. 일단 뭐야? 효과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내 안에서 자원도 생각해보고 뭣도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취합해서 성과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전략적 사고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거나 사기치는 애들이 전략적 마인드가 있으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자들도 전략적 마인드가 없죠? 그러면 뭐예요? 요새 범죄인들의 굴욕 이런 거 가끔씩 나오죠? 예? 텔레비 보니까 창틀을 넘어가다가 거기에 꼈어. 그래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뭐예요? 전략적 마인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살인범이 가지면 되게 무서워지는 거고 히틀러가 가지면요. 그렇죠? 이런 애들이 가지면 되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왜요? 얘네들이 어떤 마인드로 어떤 이펙트를 줄지 모르니까 효과를 내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전략적이지 않은 애들은 뭐야? 지가 있는 선에서만 열심히 하고. 이해되시죠? 자, 전략을 도출하는 프로세스를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에서 얘기를 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목적이 나와야죠. 근데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전략 도출하는 프로세스가 이거죠. 정보조사.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정보 분석.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전략.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전술. 이게 그냥 보편적인 프로세스죠. 자, 이게 보편적인 프로세스야. 이게 여러분도 아마 이런 분석일 거예요. 그럼 전략은 어디서 나와요? 분석에서 나온단 말이야. 분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전략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아마 수업을 저희가 다른 과정을 들었던 분은 아실 거예요. 전략 먼저 그 다음 분석 나중이야. 정확히 말을 하면 전략은 분석에서 나오기보다는 뭐예요? 전략을 도출해 놓고 기획서를 쓸 때는 분석을 맞춰주거든. 그러니까 설득을 위한 분석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분석을 위한 분석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이 프로세스에서 부족한 게 뭐죠? 가장 이게 약간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더 조사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조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걸 다 조사할 수는 없어. 그쵸? 여러분, 조사하는 순간 환경은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즉시성으로 실행과 전략 수립과 실행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언제나 실행과 이 수립과 실행에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케팅이잖아요. 마켓이 계속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틀려버리면 뭣도 틀려요. 틀린 자료를 분석하니까 전략도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전략 구상력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전략을 잘 구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략을 어떻게 구상한다고 해요? 직관력으로 구성을 해요. 구상을. 그러니까 정보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요? 퀵앤더리하게 본다고 말을 해요. 좀 빨리 대충. 왜요? 왜 빨리 대충 보고 분석도 스피드하게 넘어갈까요? 조사를 너무 오래 하고 분석을 너무 오래 하면 전략의 실행력이 떨어지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야. 여러분의 전략가들은 일단은 상황을 아주 빠른 식으로 직관적으로 사고를 해서 전략을 수립해요. 그리고 전략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획서에다 붙인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실행력이 나오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청계천을 복구하는 거를 전략으로 두고 있어. 그럼 뭐예요? 복구해야 될 만한 명분과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환경이 있어서 전략 수립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획서를 쓸 때 절 분석이 있고 실행을 할 때 분석이라는 게 또 달리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회사의 대표로 있기 때문에 전략을 이렇게 교수님 스타일로 이론식으로 접근하기보단 여러분도 아까 제가 물어봤죠. 결국 우리가 뭐를 잘한다라는 건 결국 뭐가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누차 얘기해드리지만 뭐죠, 정희씨? 어떤 사물에 대한 뭐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감이 좋은 거야. 분석적 사고보다 더 좋은 건 감적 사고라고 해요. 직관적 사고. 그러니까 보는 순간 아는 거야. 분석해서 아는 게 아니라 뭐야? 보는 순간 아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죠. 운전면허를 따도 결국 뭐예요? 여러분, 골키퍼가 골을 막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보고 뛰죠.
언제까지 보고 떼요? 안 보고 뛸 때까지 뜨는 거야. 왜요? 여러분, 연습을 할 땐 저기서 쏘는구나, 저기서 쏘는구나가 보이겠지만, 실전에서는요, 어떤 놈이 어디서 어떻게 쏠 줄 모르거든. 그쵸? 여러분, 막 애들이 막 엉겨져 있는데, 이러고 있다가, 제가 쏜다라고 해서, 제가 쏘는구나 하고 뗐어. 그러면 들어갔어. 그쵸? 여러분 아시겠지만,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그날 감이 떨어지죠? 그러면 걔를 빼는 게 또 감독의 능력이에요. 그죠? 왜요?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죠? 그럼 걔 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예요? 감을 많이 키우라는 게, 직관을 많이 키우라는 게 전략 차원에서 되게 좋다고요. 실전에 강해 그게. 오케이? 여러분 직관을 보완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직관을 보완하는 게, 창희씨. 데이터란 말이에요. 데이터를 가지고 노는 걸 뭐라고 해요? 데이터를 가지고 노는 걸? 데이터를 이렇게도 해놓고 이렇게도 분석, 정리해보는 걸 분석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전략은 미래에 대한, 앞으로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거예요? 행한 일에 대한 거예요?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거잖아. 미래에 대한 얘기.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전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여러분 이것도 전체가 너무 작죠? 시장 전체는, 환경은 이거보다 더 커. 오케이? 근데 여러분이 수많은 환경을 다 읽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읽어내려고 시도를 하는 순간 뭐예요? 그건 이미 틀렸어. 왜요? 읽어내려고 하는 순간 뭐예요? 계속 얘가 꼼짝꼼짝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비즈니스는 시단위도 아니고 요새는 초단위라고 말을 해요. 초단위로 변한대요. 그쵸? 이 시장을 다 읽어내려면 뭐예요? 거의 불가능한 거야. 근데 여러분이 요 수많은 시장에서 어떻게 찾아내요? 내가 분석해야 될 시장을 직감으로 찾아내는 거야. 얘. 아니야? 그러면 얘. 아니야? 그러면 얘. 이런 식으로 뭐야? 검증하는 거야. 다 분석해서 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왜요? 다 분석하고 하면 뭐예요? 이미 얘는 아니야. 그때는 맞을지는 몰라도 이미 아니죠. 그래서 이거 뭐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그래서 다 아니야. 그럼 뭐야? 걔는 뭐가 없는 거야? 걔는 감이 없는 거야. 아직 뭐예요? 감이 없는 거죠. 보통 감 좋은 애들은 3번 정도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해보다가 뭐야? 아니면 그럼 다음 거. 자, 일단은 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전략을 구성하려면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건 야매예요. 이건 야매적인 건데, 근데 감은 되게 많이 줄 수 있어요. 상하가 튼튼해야 돼. 오케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컨설턴트들끼리. 상하가 튼튼하고 좌우가 견고한 상태. 이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상하가 딱 받쳐져 있고요. 좌우가 딱 견고해. 상하가 견고하고 좌우가 튼튼하고 플레임적으로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밀치고 들어와도 뭐예요? 딱 버틸 수가 있는 상태. 전략이 구성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느낌이 오냐라는 거죠. 전략이 있다라는 건.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영업 매출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우리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좌우와 상하가 딱딱함이 느껴져요? 그런 건 안 느껴진단 말이야. 약간 열정은 느껴져도 뭐예요? 견고함은 좀 안 느껴지죠. 근데 예를 들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K사의 매출액을 K사의 MS를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IT 분야를 훨씬 더 증폭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건 상하 좌우가 왠지 견고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말 뉘앙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략이 맞냐 안 맞냐를 따르기 전에 전체적으로 뭐예요? 느껴보는 거예요. 왜 제가 느껴보라고 하냐면 숲을 보고, 여러분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하자. 그렇죠? 숲을 보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느껴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성적으로 다가서면 자꾸 프로세스적 사고를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느낌적 사고를 하면 크게 생각하고 대충 생각을 해. 그죠? 느낌적 상곡은 여러분 구체적이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느낌이라는 건 뭐예요? 이 상상이라는 거, 이게 감적인 건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으면서 뭐 여러분 아시죠? 고등학교 때 시험 보면 하나 이렇게 딱 했죠. 그리고 틀린 것 같아요. 고치죠. 그럼 걔가 맞죠.
그죠? 모르겠으면 감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나아. 모르겠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전체를 보려고 해야죠.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일단 느끼고 구체화한다. 내 감을 검증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즈니스를 크게 못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뭐를 해요? 처음부터 분석하려고 들어. 그러니까 매번 나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분석이라는 말은 뭐예요? 약간 브레이킹이죠. 브레이킹. 뭔가 이렇게 미세하게 만드는 느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예요? 뭔가 이렇게 주우려고 든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략을 볼 때는 뭐예요? 그냥 이것도 좋아. 제가 제 선배가 잘 쓰는 방법이에요. 기획서를 갖고 오죠. 쭉 봐. 기획서를 아주 빨리 읽어요. 왜요? 느낌만 잡겠다는 거야. 쭉 보고 나서 뭐예요? 디테일하게 본다고요. 대부분 상사들은 기획서를 볼 때 쭉쭉쭉 넘겨서 봐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이게 한 장씩 한 장씩 아주 디테일하게 읽는 스타일이 없다고요. 아니, 더 유명한 사람은 아예 안 읽어. 네. 그리고 이렇게 하죠. 설명해봐. 그치?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획서를 갖고 오면, 느껴지나? 탄탄함이? 안 느껴지는데요? 그럼 뭐예요? 다시 써야지. 그죠?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 저도 사업을 하거나 뭐, 제가 컨설팅을 할 때, 저희 회사에서, 그러니까 저희 상대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저한테 물어봐요. 대표님, 이 전략이 어떻게 잘 구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나도 모르지. 솔직히 나도 모른다고요. 왜요? 해보지 않고선 내가 어떻게 하나. 근데, 이게 경험이 많고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이 느낌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찰이요. 범인 잡을 때 느낌으로 잡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베테랑 검사들은. 그렇죠? 이렇게 봤는데 눈을 피해. 그럼 뭐예요? 참 뭔가 구린 게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예요? 걔 뒷조사를 해보는 거죠. CSI 보면은 길 반장님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길 반장님 맨날 죄금 같구나 하면서 조사해보는 거지. 걔네 용의자 다 조사하는 순간 뭐예요? 다 도망갔지. 그죠? 다 구속을 할 수도 없는 판국에. 근데 대부분 뭐예요? 여러분이 기획서를 쓸 때 한번 이렇게 느껴보라는 거예요. 좌우, 그러니까 위아래가 탄탄하고 이게 딱딱한지. 그래서 견고하게 딱 맞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드릴 거예요. 아래 위를 분석하는 걸 내적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적 분석. 아래 위는 이렇게 내적인 거.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좌우는 무슨 분석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외적 분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전략은 어디 있을까요? 이건 제가 그냥 쓰는 방법인데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도 저렇게 들어가도 잘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야매라는 소리 들으니까. 그냥 전략이 탄탄하고 견고와 탄탄함이 느껴지느냐로 많이 본다고요. 전략은 어디 있을까요? 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전략은 여기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환경이다. 이거는 뭐예요? 이 환경은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 돼요. 이 전체 이거를 뭐라고 가설적 환경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범주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사고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상사의 사고의 크기야. 과장님보다는 사장님이 훨씬 더 브로드하게 생각을 해요. 크게. 대신 얇어. 대신 색깔이 얇다고요. 그래서 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체성을 갖다 달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오버홀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치? 오버홀하게 느낌이 저거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적 사고를 많이 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내 느낌을 뭐 하라고 해요? 보완해 달라고 그래요. 왜요? 느낌으로 투자를 받을 수는 없잖아. 투자자들한테 그분이 이거 하래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명분과 뭔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데이터라는 게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이 아마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점점 이게 왜 눈금인지 아시겠죠? 그쵸? 점점 여러분이 이게 늘어날 거야. 이게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시장을 바라보는. 옛날에는 조금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점점 커버리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점점 될까요? 여러분은 전략이 점점 딥 포커스 앤 디핑이 아니라 뭐예요? 퍼진다고요. 여러분의 전략이에요. 점점. 그러면서 여러분은 사람을 쓰게 돼.
그게 여러분이 바로 승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제? 근데 여러분이 점점 포커스가 맞춰지고 점점 더 디핑해져가. 이건 뭐야? 이건 여러분이 출세를 못한 거 아니면 여러분이 프리랜서가 됐나 보지. 그제? 프리랜서가 되는 순간은 뭐야? 고용당할 뿐이지 전체 조직을 운영하지는 못하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이런 느낌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제가 전략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면 내가 이런 식으로도 봐보고요. 또 이런 식으로도 봐본단 말이야. 외적과 내적 분석. 왜? 아까 손자가 말하길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거라며. 그러면서 뭐야? 적을 알고 내가 아는 요 사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내가 강점이고 이게 약점이라면 나의 강점을 활용하는 아는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이렇게 해보고 뭐야? 이게 뭐야? 이거 가설이라고 하는 전략의 가설. 여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전략 옵션. 진짜 하나의 전략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략을 내가 끌어내보는 거야. 왜요? 분석을 통해서. 그럼 이게 이게 뭘까요? 이게 전략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화살표가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제 느낌적 사고예요. 오케이?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전략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이건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포지셔닝 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포지셔닝과 포지셔닝 맵이 뭐가 달라요? 포지션은 X축과 Y축을 잡아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업체를 포지셔닝 해보는 거죠. 포지셔닝 맵은 거기다가 뭐를 넣는 거예요? 화살표를 넣어봐서 3년을 내가 예측해보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뭐야,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틀이 이건데 뭐야? 전략의 방향이 이렇죠. 그럼 뭐야? 전략이 맞죠? 그럼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생각하는 환경적 생각이 늘어나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전제가 돼서 다음 전략을 수립할 땐 훨씬 내가 더 스케일을 넓게 잡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느껴보시라는 거. 여러분, 전략 공부는요, 느낌이 데이터가 되어야 되는 거야. 결국은요. 그러니까 많이 해본 사람들 있죠. 아무리 MBA 뭐를 하고 뭐를 해도 걔네들 전략 수립 별로 못해요. 왜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창업자들은 그런 거 잘 몰라. 해보면서 성공한 케이스가 되게 많다고요. 자, 그럼 이거를 전략이라고 말을 하고, 이걸 뭐라고 할까요? 내 전략을 계속 보완하는 거예요. 내 전략이 계속 방향성을 갈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냥 전술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왜요? 전략을 실행하려면 일괄성 있게 가야죠. 근데 일괄성 있게 가도 문제야. 왜요? 환경이 변화하니까 계속 그때 맞춰야 돼. 그래서 전략은 약간 제너럴하게 짜는 게 좋고, 전술은 그쵸? 디테일하게 짜고, 전술적 사고는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는 통찰력, 직관으로 세상을 보고 통찰로 미래를 예측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 전술은요? 전술은, 그러니까 전략은 직관력과 통찰력, 비전력이 필요하다면 전술은 뭐가 필요할까요? 순발력이 필요하다고요. 순발력.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야? 그리고요, 융통성. 자, 여러분, 이런 느낌이 좀 오세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걸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면 웃기죠? 현황과 목표 사이에 줄이는 방법이 전략이잖아. 그죠? 여러분, 이거에 포커스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거에 포커스에 맞추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네가 자원이 없으면 뭐야? 자원을 끌어갖고 오라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제휴를 하든 M&A를 하든 뭐를 하든. 그죠? 여러분, 이게 전략이라면 여러분 일관성 있게 쭉 가면은 목표 달성이 안 돼요. 왜요? 언제나 이 안에는 뭐예요? 타임갭이 제시한단 말이에요. 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예요? 갑자기 유가가 올라가가지고 뭐예요? 더 이상 좋은 전략이 아니게 됐어. 그쵸?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전과 미션을 계속 바꿀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위에는 뭐예요? 미션과 비전이 있고 아래는 계획이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전략이 브로드하게 짜고 뭐야? 전술이 계속 뭐예요? 뒷받쳐 주는 거예요. 뒷받쳐 주는 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이게 멀면 멀수록 뭘까요? 전략은 훨씬 더 강화되겠죠. 그러니까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미션과 비전 사이와 계획과 업무와 관리 사이에 연결해 주는 거니까 뭘 중심으로 해요? 효과 중심적으로. 오케이?
자, 그럼 전략수를 위한 분석의 정의와 해석을 보자. 이 플로우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좀 쉬워요. 자, 보세요. 정보가 있죠. 그쵸? 정보는 어때요? 랜덤하게 있죠. 정보는 랜덤하게 있단 말이야. 이거를 분석하려고 분석할수록 뭐예요? 해석이 안 되는 게 정보야. 그죠? 이걸 가지고 뒤에 답 다 있는 거 아시죠? 이걸 가지고 다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요? 비즈니스맨이라면. 그렇죠? 이것만 내가 생각해 보는 거야. 왜? 이게 내가 한계야. 내가 신이 아닌 이상. 그쵸? 조사해봐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뭐야? 느낌적으로 본다고요. 이게 여러분의 상사, 뛰어난 상사는 이런 게 좋아. 보고 나서 뭐예요? 이걸 가지고 어널리시스를 해요. 어널리시스 한다는 게 뭐예요? 해석을 한다라는 얘기죠. 도대체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 그죠? 해석을 하면서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의 플레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필터. 이거를, 이 어널리시스 한다라는 건 플레임에 통과시켜가지고 뭐예요? 어떤 통찰을 얻는다라는 거야. 인사이트를요. 예를 들어, 스왓에다가 싹 집어넣어 봤더니 W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럼 무슨 전략이 나와요?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렇죠? 약점을 보완하라는 시사점을 준다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서 이 데이터를 돌리고 하는 애들은 대학생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인사이트를 해서 해석을 하는 건 교수님이야. 오케이? 그건 지식이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혜가 말을 해주는 거고, 지혜보다 더 위가 뭐라고요? 통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껍데기를 벗으면 지혜가 되고, 지혜가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뛰어난 건 통찰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예지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수완을 딱 걸어서 인사이트하고 뭐예요? 다시 한번 이걸 거치면 거칠수록 뭐랄까요? 인사이트가 좁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전략을 자연스럽게 빼내는 거죠. 마치 여러분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흙에서 계속 걸러내면서 뭐예요? 금을 찾아내듯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뭐예요? 다시 한번 또 어널리시스에서 여러분 이 뒤에 있는 건 뭐라고 할까요? 실행 방안을 또 어널리시스에서 뽑아내는 거야. 여러분 이걸 플레임웍스라고 말을 한다고요. 플레임웍스. 플레임웍스가 뭐예요? 플레임으로 사고하기. 여러분 왜 플레임으로 사고해야 된다고 말을 하냐면 사람은 일정한 플레임이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막 생각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두 번째요. 플레임을 생각을 안 하면 플레임을 이용하지 않으면 뭐가 힘들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예를 들어 여러분이 KT, OT, 뭐 이런 분석을 했다고 쳐. 그게 뭔데 도대체? 그쵸? 근데 여러분이 수학 분석했다라는 건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 근간을 마련해 주잖아. 그렇죠? 어차피 여러분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을 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거든.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런 플레임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육안을 보완하는 게 뭐예요? 도구죠. 그쵸? 여러분 어떤 애가 있어. 얘한테 스왓이라는 안경을 딱 띄워놔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기업의 내적 활동이 더 잘 보이겠죠. 그쵸? 만약 여러분 이 얘가 여기다가 3C를 끼워놓으면 뭐가 보일까요? 그러면 얘는 거시적으로 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플레임을 쓰기 이전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순수하게. 근데 비즈니스에선 이런 순수성보다는 뭐예요? 내 전략에 명분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플레임을 쓰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야. 넓게 봐서 이걸 한 게 아니라 내 전략을 보려면 넓게 봐야 되기 때문에 3C를 건 거예요. 3C를. 오케이? 내 전략을 보려면 내 전략이 내부 자원을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물론 이렇게도 알지만 이런 프로세스적 사고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그냥 점핑하는 사고를 직관사고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죠? 근데 내 자원이 내부에 있는 자원을 되게 충실하게 이용하라고 하면 그 사고의 명분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PPM, BCG라는 플레임에 집어넣어버리면 그 전략밖에 튀어나오지가 않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 직관, 이게 제가 눈이 안 좋으니까 안경을 쓴 거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뿌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요.
클리어하게 보인단 말이야. 제가 그럼 안경을 쓰는 목적이 뭐겠어요? 클리어하게 보려고. 제가 돋보기를 쓰면 목적이 뭐겠어요? 그쵸? 자세한 거 잘 보려고. 그쵸? 망원경을 끼면은 목적이 뭐겠어요? 멀리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내 전략이 되게 거시적이죠. 그럼 뭘 씌워야 돼요? 3C 같은 거를 씌우는 게 좋아. 근데 내 전략이 만약 디테일한 거라면요. 만약 경쟁이 되게 지금 막 심화되어 있어. 그럼 포토교수에 5포스를 끼워놓는 게 나아. 물론 이거는 뭐야? 이거는 설득을 위한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 분석을 위한 분석은 여기 이 책에서 나오죠. 분석을 위한 분석은 하지 말아라. 실천을 위한 분석을 해라. 분석을 위한 분석은 그냥 말장난일 뿐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분석을 할 때도 너무 이걸 단계별로 오래 붙잡고 있자. 그러면 안 나가.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스피드하게 쫙 보는 거예요. 이걸 퀵 앤 더리 분석이라고 그래요. 퀵, 빨리, 그리고 더럽게 분석하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일정한 감을 잡고 다시 한번 검증해 보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플레임을 하고, 이런 게 이제 플레임웍스라고 말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거죠. 자료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내가 일단 결정하고, 이게 아니면 이렇게 보겠죠. 그쵸? 이걸 가지고 뭐야? 플레임으로 쑥 보면은 인사이트를 얻는단 말이야. 그쵸? 3C로 나왔는데, 3C로 했더니, 컴페티러스 쪽이 되게 양이 많이 나왔어. 그럼 시사하는 게 있죠. 걔가 나한테 넌지시 얘기해주는 게 있잖아. 그게 전략 부분이라. 한마디로 아까 말했죠. 컴퍼니, 컴페티러스, 커스터머 딱 보니까 어떤 자료가 이렇게 뭉쳐서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하냐고. 그게 전략이라고요. 그죠? 근데 전략이 아직 가다듬어지지 않았으니까 뭐야?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줘서 또 얻는 거야. 여기다가 딱 잡았어요. 그때 어떤 게 나왔어. 그랬더니 뭐야? 그거를 가지고 스왓을 해봤더니 뭐가 나올까요? 아, 우리의 강점을 거기다가 맞춰서 뭐를 하는 거 좋겠다라고 또 나오는 게 뭐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막 4단계, 5단계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치죠. 그렇죠? 왜요? 분석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뭐예요? 여러분 분석적인 사람이 실행력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원래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실행력이 떨어지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실행력이 좀 강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를 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뭐예요? 팀을 짜는 거야.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군사가 되고 힘이 센 사람이 뭐예요? 군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힘도 세고 지략도 있는 애들은요? 그런 애들은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서 그런 애들은 보통 왕이 되거나 아니면 일찍 죽죠. 예?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얻어내는 거. 그래서 보면 어때요? 거시에서 미시로 분석이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미시에서 거시로 분석이 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쵸? 퀵앤더리 분석이에요. 처음부터 뭐예요? 이게 제일 퀵앤더리야. 그 다음 이게 그 두 번째로 퀵앤더리. 3C보다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게 뭘까요? 포스겠죠. 그쵸? 3C를 보완하는 게 포스 아시죠? 포스. 채널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 3C보다 더 잘하라고 하는 게 마이클 포터 교수의 5포스잖아요. 결국 같은 말인데 뭐예요? 훨씬 더 많이 디테일하게 보라는 얘기죠. 포터 교수의 경쟁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나온다고요, 이 얘기가. 그쵸? 왜 여러분 점점 플레임이 이렇게 좁아질까요? 환경이 되게 다변화되고 있으니까 해석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옛날에는 시장이 그냥 듬성듬성 있으니까 뭐예요? 뭐 이렇게 봐도 됐거든요. 뭐 생산자, 뭐 제공자, 유통자 이거 아니겠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뭐 거기에 NGO 단체 들어오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이 분석들이 디테일해져 가는 거예요. 분석은 여러분 과거에 대한 해석이죠. 그죠? 뭘 분석해요? 미래를 분석할 수는 없죠. 미래는 아직 데이터가 없잖아. 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분석을 한다는 건 과거, 즉 어디까지의 과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죠? 어제의 결과가 오늘이요, 오늘의 결과가 미래잖아. 분석은 오늘과 미래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플레임적 사고, 이게 창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라고 이름을 지은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컴퓨터로 세상을 보는 거죠. 이게 창이니까. 스왓으로 전체 환경을 다 보자라는 소리인데 그것도 양아지 뭐가 있어요. 에러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거시에서 미시성으로 보는 거고,
다양한 툴들이 있죠. 플레이미. 그쵸?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유스럽게 구사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분석을 잘해. 이런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학밖에 몰라. 분석하라면 무조건 수학이야. 그러니까 맨날 정보가 뭐예요? 전략이 맨날 기업의 내적인 정보, 그쪽에 포커스에 많이 맞춰놓는단 말이야. 왜요? 플레임이 그거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명분을 맞추려면 그렇게밖에 안 나와. 스왓을 써놓고 나서 거시 전략을 말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죠? 앞뒤가 안 맞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로직 트리라는 것도 있고, 코어 컨피던스라는 게 있고, 베스트 익스피리언스라는 말도 있고, 커스터머 시나리오라는 것도 있고, 블루오션도 플레임이죠. 블루오션은 뭘 보라는 플레임이에요? 레드오션 보지 말고 블루오션 보라는 플레임이죠. 또요. 3C, 기초적인 거, 4C, 5Force 계속 이렇게 하면서 뭐야? 보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6C가 나올까요? 나올걸? 6C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6C가 나왔다라는 건 사회가 환경이 더 디테일화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고, 갑자기 4C에서 2C로 갔어요. 그건 뭐예요? 의미하는 바가 크죠? 디테일, 복잡성, 다양성보단 단순성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해석이니까. 그렇죠? 과거에 대한 해석이니까. 또 뭐가 있어요? STP 이런 거 있죠. 자, 즉 뭐예요? 다양한 분석들의 목적과 용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퀵앤더리 분석. 이건 뭐죠? 환경이 너무 크니까 뭐예요? 하나하나씩 보는 것보다 뭐예요? 퀵앤더리 분석을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창희 씨. 감으로 분석한다. 오케이? 환경을 뭐예요? 어떻게 다 분석해? 여러분이 어떤 제조회사를 해. 이란, 이라크 국제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 다 아실 거예요? 심지어 종교적인 문제도 여러분 국제사회에 반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완벽하게 분석했어요. 어떤 분이 제가 만나는 분 중에 한 분이 망했어요. 6개월 전에 사업 오픈해가지고 정말 한 5년은 기획했어요. 그리고 나서 떠트렸는데 어떻게 알아서 유가가 이렇게 오를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나보고. 안 되는 새끼는 뒤로 잡아도 코가 깨진다는 게 바로 이거라고. 이건 여러분, 제 친구도 옛날에 한 10년 준비해가지고 회사 차렸다가 바로 오픈하고 6개월 만에 망했어요. 지가 어떻게 IMF를 이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이 안 된단 말이야. 퀵앤더리 분석이 뭐야? 감적 분석. 그래서 여러분, 숲을 보려면 다시 뭐라고 했어요? 일단 감으로 분석을 해봐라. 오케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할수록 뭐예요? 잡으려면 줄수록 뭐예요? 자꾸 빠져나갈 테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설득을 위한 분석을 해라. 그렇죠? 왜요? 앞뒤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사이트도 없긴 해요. 오케이? 그리고요, 마지막이 뭘까요? 실행을 위한 분석을 해라. 어떻게 실행을 할 거야? 라고 하면 뭐예요? 제품 차원, 먼 차원 이렇게 디테일하게 액션 플랜을 나눠놔야죠. 결국 어널리시스라는 거는 매스한 걸 브레이크다운 시켜버리는 거니까. 그쵸? 그쵸? 이렇게 하는 거 뭐야? 목적 달성을 위한 분석을 해라. 오케이? 분석을 위한 분석을 하는 건 뭐예요? 비즈니스에서 지향하지 않는다. 분석을 했더니 뭐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분석했어요. 아니, 그리고 나서 사장님한테 이래요. 10년 동안 조사해 본 결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바로 던지죠. 뭐 이런 거 재털이 하나 던지죠.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러고요. 왜요? 10년 동안 그럼 뭐 했냐라는 거죠. 안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5분만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분석을 할 때 처음부터 답을 발견하려고 분석을 하다 보면 자꾸 뭐가 보일까요? 보고 싶은 거를 보게 돼요. 자꾸 그쪽을 보게 되니까. 근데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한 걸 보기보다는 뭐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쑥 훑어보려고 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책을 볼 때도 제가 아마 이 강의에서 하겠지만 책을 볼 때도 책을 잘 읽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일단은 훑어봐요. 쭉. 상사도 여러분 일을 이렇게 뭐 보고서 이런 게 뭐 훑어보자. 디테일하게 읽어보질 않아요. 왜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포괄적 사고를 해야 되니까. 그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뭐예요? 뷰포인트가 넓어지거든요. 그죠? 대신 뭐가 약해져요? 디테일하게 못 보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고용한 거죠. 땅바닥에 붙여서 좀 보라고요. 그리고 뭐야? 그 본 거를 나한테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가 지대로 본 거를 나한테 제대로 못 알려주면 뭐예요?
피곤하니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디테일로도 볼 수 있고 포괄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 얘기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천재던가 아니면 두 개 다 못하던가. 그치? 사람은 크리에이티브하면 로지컬하지 않고 로지컬하면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술하는 사람이 로지컬한 거 봤어요? 컨설턴트 하는 사람은 약간 크리에이티브가 떨어져.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내요? 나 혼자 살아가기 힘드니까 사회라는 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에 있는 거고 큰 기업이면 큰 기업일수록 전문화 시켜버린다고. 그렇죠? 전문화된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아주 잘해야죠. 개미들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요? 이제 분비물 같은 걸로 하죠. 막 해가지고 그거 따라다니잖아. 인간도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인간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게 있고 말하는 게 있잖아. 물론 이 애티튜드라는 것도 있죠. 아무리 잘 쓰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재수 없으면 끝이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재수 없어. 그게 뭐야? 재수 없다 있다라는 건 감으로 느끼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 너 눈빛이 살아있다. 눈을 닦고 다니니? 뭐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위에 계신 분들은 그런 감적 사고를 많이 해서 뭐야? 상당히 젊은 사람이 열정이 있구만. 한번 기회를 줘보지. 그렇죠? 아직 잘할지 안 할지는 모르잖아. 그러다 기회를 일단 줘보는 거죠. 왜요? 가용자원이 많고 인재를 써야 되니까요. 그렇죠? 서로 간에 그 부족한 면을 메꿔주는 관계를 뭐라고 해요? 윈윈의 관계라고 하죠. 윈윈의 관계, 상생의 관계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그럼 제가 위아래가 탄탄하고 견고하고 이거 뗀다고 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전략을 도출하려면 분석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제 느낌이에요. 오케이? 위아래를, 내부를 분석할 땐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고요. 스와, 비즈니스 헤리아키, PPM, BCG, 코어 컨피던스 이런 거를 써가지고 내 위치를 잡아요, 일단. 오케이? 오케이? 이제 여러분, 내부부터 하면 안 되죠? 그쵸? 외부부터 하는 게 좋죠? 외부부터.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보는 게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야. 수평적으로 환경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내가 생각해 봐야죠. 외부를 분석할 때는 여기 뒤에 다 있어요. 뒤에 다 체크해놨어요. 제가 3C, 4C, 5Force 뭐 이런 거 있죠. PEST 분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PEST? Politic, Regulation 이런 거 보고요. 그 다음 뭐예요? E는 Economic, 거시 환경을 보고 S는요, 소셜 스테이터스를 좀 봐요. 소셜이나 아니면 컬처적인 부분. 그 다음에요, T는요, T는 테크놀로지를 봐. 여러분, 이거는 약간 스왓이랑 똑같은데 요소가 다르죠? 이런 것들은 약간 컨텐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PEST를 많이 본다고요. 컨텐츠 비즈니스는 스왓보단 그런 뭐예요?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정부의 레귤레이션과 기술의 발전, 이런 것으로 보는 게 더 포커스 잡기가 더 쉽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예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요거를 보면은 뭐야? 이렇게 잡히고 또 뭐를 또 봐요? 전략 수립을 하려면 전략 수립을 하려면 이거 틀렸어요. 잘못 나왔어요. 포지셔닝이 아니라 포지셔닝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포지셔닝 이렇게 보고 실행을 하려면 뭐야? 전략 수립하면 포지셔닝 맵을 통해서 뭐야? 이렇게 방향성을 한번 보는 거야. 그리고 뭐야? PPM도 여러분 내부를 보지만 PPM은 내부도 얘기가 있어요. 스왓도 여러분 외적인 요소가 있긴 하죠. 스레트와 오퍼튜니티는 외적 요소니까.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뭐야? 스트라테직 옵션 매트릭스라는 걸 써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요 분석과 요 분석을 통해서 뭐예요? 뭔가 하나 뽑아낸 걸 가지고 이걸로 수립하고 실행을 할 땐 로직 트리나 스트라테직 시나리오를 통해서 뭐예요?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시나리오적 사고를 하는 거지 하나를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플레임들을 써서 자꾸 뭐 하는 거야? 포커스 앤 디핑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왜 포커스 앤 딥을 해야 될까요? 자원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원이 없으니까 뭐야? 한 놈만 때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원이 많으면 전략이 뭐예요? 그렇게 많이 수립할 필요가 없어. 왜요? 자원이 많으면 다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잡아내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느낄 수 있으면
전략 구상력이 좀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략을 구상하는 능력.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해보면서 검증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요 계속 완벽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비즈니스예요. 그렇죠? 완벽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실행하고 실수하고 뭐 하면서 돈을 버는 과정이 더 많아요. 그걸 가지고 뒤에 해석을 해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참 재밌는 게 어떤 사장님이요? 카리스마가 되게 세가지고 회사 성공했어. 성공 요인이 뭐예요? 카리스마죠. 실패하면요. 실패 요인이 뭐죠? 카리스마라고 그땐 말을 안 한다고요. 그땐 고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성공을 하면 분석이 뭐예요? 성공 쪽으로 분석이 되는 거야. 왜? 성공을 목적으로 분석이 되는 거니까. 왜? 목적성이 뭐예요? 성공한 요인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실패를 하려면 뭐예요? 실패의 요인을 추론해내려니까 뭐예요? 카리스마가 고집으로 바뀌어. 어떤 회사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요새 이명박 씨가 여러분 이명박 씨가 현대를 어떻게 키웠다고 그래요? 추진력 하나로 키웠다고 하죠. 청계천도 여러분 추진력이 정말 좋았잖아. 어떤 사람이 추진력을 통해서 성공을 하면 성공 요인은 뭐예요? 추진력 있죠. 실패를 하면요.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독재라고. 그렇죠? 여러분 같은 요소가 결론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진력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뭐예요? 다 성공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이 되게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어떤 전략을 수립해서 성공했다고 중소기업이 그걸 썼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잭일치가 식스시그마를 만들어가지고 지위를 일으켰지만 그걸 가지고 중소기업에 있는 우리나라 저기 있는 뭐 인천 지역에 있는 공장이 식스시그마 했다고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팀제가 좋아도 우리나라는 팀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략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환경적 요인이 더 많거든요.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일 뿐이니까. 자, 그럼 우리가 전략을 구축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플랜적 사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전략이 전략다워진다라는 얘기는 또 뭘까요, 여러분? 전략이 명분이 있어야 돼. 왜요? 왜 여러분 전략이 전략다워야 되고 전략에 명분이 들어와야 될까요? 왜 설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략을 실행하려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참여를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 전략에 대한 명분이 없으면 뭐예요? 명분이라는 게 뭐예요? 논리적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참 재밌게도 인간은 명분적 동물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명분이 필요해. 그죠? 왜요? 왜 명분이 그렇게 필요해요? 정희씨?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예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니까. 그죠? 인간이 혼자 살면 명분이 뭐가 필요해? 내가 오줌 싸고 싶으면 아버지가 오줌 싸고 똥 싸면 똥 싸고 오는 거죠. 똥을 싸려고 해도 명분이 필요하다니까? 그죠? 내가 여기다, 여러분, 내가 나갔다 여기다 똥 누가 싸줄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명분이 있어야죠. 이게 무슨 표현이라는 거지. 일을 하다가, 아이, 그만하자라고 할 때도 뭐가 필요해요? 인간이 막 살 수가 없거든요. 그죠? 인간은 막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막 사는 사람들을 창의라고 하죠. 창의적인 사람들을 막 살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얘 제 4차원이야. 막 이러죠. 걔 창의적인 거죠. 여러분, 이게 조롱의 말투예요? 종종의 말투예요? 창의씨, 내가 알고 있어 4차원 같아. 이게 조롱의 말투냐고, 정경의 말투냐고. 창의력을 높이면 사회 인간관계가 꼬여요.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창의적인 사람을 원치 않아 하거든. 사람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신뢰해요. 신뢰는 통제성에서 나오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가 학교에서 공부 잘했던 애가 사회생활도 잘하겠지. 그치? 이게 통제성이야.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건 뭐야? 랜덤하다라는 거죠. 랜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걸 뭐라고 해요? 속담에서 미친 고삐 뿌린 망아지라고 하지. 그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랑 일하고 싶지 않는다고. 왜요?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규칙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레귤레이션, 팔러시라는 게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창의적이 좋아도요. 9시에 출근 안 하고 6시 퇴근 안 하고 지 맘대로 살자. 그럼 뭐예요? 사장이지. 그렇죠? 제가 사장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략에도 명분이, 그러니까 앞에 그 전략의 명분을 심어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그 플레임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플레임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릴게요. 플레임은 여러분이 전략 도출을 위해서 여러분이 막 생각하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도록 해준다고요. 그렇죠? 왜? 플레임적 사고를 하면. 근데 플레임적 사고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생각을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데 고정적 사고를 갖게 돼. 그렇죠? 예를 들어 무조건 수화술만 보려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 플레임을 깨는 사고를 뭐라고 할까요? 그걸 창의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틀을 깨버리는 사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이런 말을 해요. 플레임 사고를 많이 해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을 새로운 당신만의 플레임을 만들어내라. 그러나 이미 있는 플레임도 모르면서 만드는 건 뭐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있는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그렇죠? 지금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이 저자도 이런 말을 해요. 기존 플레임에 뭐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래요? 문제점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완벽한 플레임이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완벽하다기보단 뭐예요? 그냥 최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왜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자원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플레임적 사고를 많이 해보시고 나중에는 뭐예요? 그런 플레임을 깨고 새롭게 세상을 보는 플레임을 만들어내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요새 최근에 새로운 플레임을 만들어낸 게 롱테일의 법칙이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1년 전에 쓴 100년 동안, 300년 동안 모든 이 비즈니스맨들의 황금룰이 뭐였어요? 2대8의 법칙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깬 게 누구예요? 그 미국에 있는 한 그 잡지사 그 편집장이 생각해낸 거죠. 그리고 그걸 보니까 뭐 아마존이나 이런 걸 보니까 뭐예요? 이거 해석되지 않냐? 그래서 막 IT 쪽 사람들이 막 미치죠. 그러면서 나온 게 막 웹 2.0이니 막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해석들이. 새로운 뷰가 보이니까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창이 늘어나니까 그걸 보면 뭐가 보일까요? 옛날에 보지 못했던 걸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보지 못했던 게 없었던 건가요? 이미 있었던 건데 우리는 못 본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는 뭐예요? 발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발견했다. 외부 분석 플레임을 볼 때는 자, 컴퍼니 있자, 커스터머 있자, 컴페티터스 있자. 전략이 어디 있어요? 플레임의 중앙에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여기다가 플레임을 하나 더 집어넣자. 그럼 작아지죠. 그죠? 전략을 구체화하려면 플레임을 많이 통과시키면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고려를 할 대상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플레임을 안 하고 그냥 동그라미 하나만 했어요. 우리 회사. 그러면요. 지가 말한 게 다 전략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플레임적 사고를 하게 되면 뭐예요? 전략은 구체화될 수밖에 없고 두 가지 좋은 점은 다른 사람과 코퍼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왜요? 명분적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죠? 3C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시로 보라는 거죠. 그쵸?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왜요? 사람들은 여러분, 환경을 가지고 3C로 보세요라면 억지로라도 3번 생각하죠. 그죠? 3C라는 플레임이 없으면 지가 보고 싶은 거를 보고 전체를 판단할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5 force라는 거죠. 이거 생각하면 돼요. 이거가 진화된 모델이야. 오케이? 5 force는 언제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 플레임을 안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 플레임이 왜 태어났는가를 아는 게 아니라 이 앞이 뭐고 뒤가 나온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레임을 사이에 두고 앞세상과 뒷세상이 뭐냐. 이 플레임을 통과시키면 뭐가 나오고 이 플레임은 언제 써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거는 뭐예요? 시장이 좀 거시적으로 거시고 이걸 하면 뭐가 보일까요? 좀 더 거시적으로 보이겠죠? 그죠? 거시를 조금 좁혀주긴 하겠지. 5 force는 언제 쓸까요? 이거는 시장이 되게 경쟁이 막 치열할 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보는 거야. 공급자, 수요자, 대체제, 신규 진입자들 이런 애들이 있어서 뭐예요? 업종 내 경쟁이 어떤 형식으로 가느냐를 보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STP라는 건 뭘 보는 걸까요?
세그하고 타겟하고 포지셔닝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전략은 여기서 나오겠죠. 이것도 똑같은 거죠. situation, targeting 이걸 보면서 뭐예요? 겹질해서 보는 거죠. 이걸 또 프레임을 다시 쓰는 방법이 이렇게 봐도 되고 이거부터 봐도 돼. SWT를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쓰려면 곱하기 절법을 쓰면 되죠. SW냐? S 곱하기 O냐? 강점과 기회를 살릴 거냐? 강점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할 거냐? 통합 전략이 뭐예요? 그냥 스왓이라는 거죠. 스왓. 그죠? 전략은 하나에 3번의 변수가 있으니까 4 곱하기 4 하면 16이나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건 뭘까요? 포지셔닝이라는 거죠. 포지션. 포지션은 뭐예요? 거시적으로 이것도 경쟁 상태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여기 있고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면 뭐가 돼요? 포지셔닝 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을 보는 거고 여기다가 전략은 뭐라고 했어요? 화살표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 회사는 이렇게 간다. 이거를 1년 후를 생각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맵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맵이라는 게 뭐야? 저기를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거죠. 그게 뭐야? 전략 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략 맵.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환경을 이렇게 보려는 거. 여러분 포지션이 대충 그리죠. 대충 이렇게 동그라면서 그걸 그리잖아. 괜찮다고요. 왜요? 비즈니스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어쩌라고가 중요한 거거든. 그죠? 이거 자체에 포커스를 맞춘 걸 학술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 그리다가 시간 다 보내면 뭐예요? 그게 되려 비즈니스에서는 안 좋단 말이야. 여러분, 가끔씩 마케팅 책 보면 포지셔닝 맵 나오죠? 맥주 이런 걸로요. 그거 제대로 그리려면 1년 걸려요. 그거 그리고 나서 그거 못 쓰는 거 아시죠? 그거 그리고 나서 못 써. 왜요? 맥주 시장은요, 정말 분기별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만들었는데 그 브랜드가 죽었어. 그렇죠? 근데 왜 만들어요? 가르치려고. 그렇죠?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비즈니스맨들은 뭐예요? 이걸 그리지 않고 뭐예요? 대충 이렇게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처럼 이렇게 전체. 그러니까 여러분 비즈니스에서는요 42.3하고 38.2하고 같아요. 42.3하고 37.5%하고 학술에서는 엄청나게 다르지만 비즈니스에서는 같아. 왜요? 안 할 거야. 안 할 거라고요. 78.5하고 89.2하고는 똑같다고요. 할 거라고. 그죠? 왜요? 그러나 학술에서는 뭐예요? 야, 7포인트가 어디냐라는 얘기가 나와. 그러나 비즈니스는 결국 실행을 위한 거고, 실행을 하려면 판단을 잘해야 하고, 판단을 잘하려면 정보를 판단할 만큼만 알아야 돼. 그쵸? 너무 많이 알면, 정보를 너무 많이 알면요. 제 친구가 그 국제변호사인 애가 있거든요. 근데 국제변호사이고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패스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내국에 다 라이센스가 있는 애죠. 근데 아버지가 대대적으로 사업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도 사업 좀 해라. 했더니 제 친구가 사업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왜 못 하겠냐? 사업해. 네가 뭐 자원이 없냐 뭐가 없냐 했더니 걔가 너무 웃겨. 다 불법이래. 네가 하는 짓도 불법, 저 회사도 불법, 저것도 불법, 다 불법. 왜요? 그러니까 걔는 법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야. 나는 다 불법만 보인대. 그러니까 뭐야? 법을 너무 많이 알아도 뭐야? 예를 들어 여러분 벅스도 유명하게 된 회사들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법이 따라오기 전에 했다고. 법은 일어나고 나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대법원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정보가 많으면 의외로 뭐야? 실행력이 되게 떨어져. 정주영 씨가 현대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영웅시대 못 보셨어요? 쌀줄 메고 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못 보셨어요? 소떼 끌고 막 쭉 북한 가는 거? 그런 게 이제 실행력이 되게 좋은 거야.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런 많은 의미가 없다고요. 아, 나 중학교 때 생각했는데. 그거 어쩌라고요? 안 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서는. 그죠? 자, 이런 거. 또요. 이게 PEST 분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적인 면, 거시적인 면, 사회적인 면, 기술적인 면. 이렇게요. 이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게임 산업이나 뭐 애니메이션 이런 쪽으로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스왓으로 보는 거다 PEST로 보는 게 훨씬 더 디테일하게 잘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걔네들 업계에서 같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 이런 것도 외부 프레임의 방식이 있죠. 분석의 테마를 놓고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하고 경쟁사는 어떻게 됐고 이렇게 써보는 거야. 왜 여러분 이렇게 이게 플레임이죠. 이것도 틀. 왜 이렇게 틀에다가 집어넣으면 뭐예요?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다고. 그렇죠? 기획서는 그래서 이런 플레임을 많이 제시하거든요. 여러분 다이어리도 결국 플레임이죠. 옛날에 프랭클린 다이어리가 자기네 플레임을 가지고 저작권에 건 적이 있어요. 자기네 그 저작권 인정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법원 판결이 났잖아. 이게 무슨 저작권이냐. 막대기 몇 개 갖다 놓고. 그죠? 여러분, 프랭클린의 그 플레임이 뭐예요? 소중한 것부터 하라는 플레임이 있잖아. 그렇죠? 옛날에는 사람들은 시간 순서대로 일을 했다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바꿔서 정리해보다니까 뭐예요?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플레임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은 뭐예요? 이 플레임이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SWOT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다 메꾸겠죠? 물어본 거에다 메꿀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죠? 그리고 자사와 경쟁사의 또 갭이 뭐냐? 라고 하면, 그러니까 플레임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인사이트를 많이 얻는다라는 거예요. 플레임이 없으면 누락과 중복은 엄청 하다라는 거죠. 자, 내부 분석 플레임의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부 플레임에선 이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어쩌라고가. 이게 전략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언제나 전략 앞에는 so what이 붙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좀 더 브레이크다운 할 수가 있어. 내가 이게 느낌이 약간은 견고함과 탄탄함이 느껴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플레임에다 또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거를요. 그러면요, 훨씬 더 이렇게 브레이킹 돼 버리겠죠. 그럼 훨씬 더 디테일한 전략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렇죠? 너무 완벽한 걸 끌어내는 것보단 어느 정도가 완성이 됐으면 뭐예요? 이제부터는 검증을 하면서 나가는 거야. 오케이?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시간 다 가죠. 자, 이런 거가 있고, 이런 것도 이제 비전 해리아키 플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보자. 비전에 대한 문제를 써. 그죠? 그리고 해결 방안을 대충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회사 내부에 어떤 문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많이 존재할 것 같아요? 이런 갭들에 많이 존재한다고요. 이런 갭들에요. 그죠? 대부분 여러분 회사 조직 내부에서는 뭐예요? 조직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문제니까. 예를 들어 비전이 잘못돼 버리면 뭐예요? 아래로 뚜루룩 잘못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것도 내부 분석의 툴이죠. 그죠? BCG가 뭐의 약자예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든 플레임 있죠? 그죠? PPM이라고도 말을 해요. PPM. 뭐 포트폴리오,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매트릭스라고도 말을 하죠. 여러분 이건 아시죠? 우리 회사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한 가지 일만 하는 회사는 잘 안 들어가는 거야. 왜요? 다 브랜드나 다 제품, 다 사업을 하는 애들. 즉 우리 회사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느냐의 부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한 브랜드밖에 없어. 그건 맞지 않는 플레임인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거죠. 경비 없이 이익을 내는 걸 이거 소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빠지시라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조금씩 점유율을 높여서 어디로 가요? 그렇죠? 일로 가는 거잖아요. 일로. 얘는 뭐예요? 스타는. 야, 이제 우리 회사 스타가 되는 거죠. 얘는 엄청 바빠지. 얘는 어디로 가요? 점점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회전시켜 버리는 거잖아. 여러분 누가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식이 5명이래요. PPM 해달래. 우리 집 애 중에 캐시카운을 하는 애가 있고 근데 여러분 이거 통해요. 자식이 한 7명 8명이면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 그쵸? 맏아들이 캐시카우 역할하고 그 집에서 올빵 해가지고 뭐예요? 하나 대학교 공부 시키고, 그쵸? 꼭 그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도 있잖아. 집에서 가수라고 하는 애들. 또 이런 애들이 돌아와서 막 일로 들어오죠. 에이, 야망의 세월 보면은 막 눈 오는 날 저녁에 아버지 성공하고 들어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도 한다고요. 여러분. 경쟁 요인을 가지고 이렇게 개수를 써보는 거야. 제일 좋으면 똥골배기 2개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이거 되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 아시죠? 이거 지 멋대로 한 거잖아. 물론 이거를 수치화하려면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이건 5점이다 하도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왜? 통계에는 언제나 모집단의 문제가 있거든. 10명을 물어볼 거야, 100명을 물어볼 거야, 1000명을 물어볼 거야.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느껴지지만, 전체가 완성됐을 때는 인사이트를 본다고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세모가 아니라 뭐예요? 이런 거는 뭐예요?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비즈니스에서는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야.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M&A 할 거야? 말 거야? 우리 회사가 이번에 신규 시장에 진출할 거야? 말 거야? 우리 회사가 슬림화를 할 거야? 안 할 거야? 우리 회사가 이번에 뭐예요? 신입사원을 뽑을 거야? 말 거야? 이런 굵직굵직한 걸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런 인사이트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편중된 생각을 한다고요. MEC에서 그걸 뭐라고요? 중복. 그죠? 어딘가에 편중되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누락이 나오게 돼 있거든. 그거를 막으려면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플레임을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컨설턴트들은 그래서 이런 플레임으로 사람들을 설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요? 인간은 모든 걸 다 볼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죠? 자, 우리 인간이 기억을 단기적으로 못한다라는 걸 보완하는 게 문서잖아요. 이런 플레임도 있죠. 이건 무슨 플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용도냐면 우리 회사가 마케팅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프로세스를 내가 이렇게 써보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경쟁사가 하는 것도 써보고요. 조사해서. 그렇죠? 그리고 뭘 봐요?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간다면 벤치마킹이 되는 거고 차이를 벌려놔서 우리가 우위성이 있다면 차별화 전략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분석 플레임으로 이렇게 사고해보지 않으면 뭐예요? 머릿속에서 기억을 못해. 왜 우리가 메모장으로 써놔요? 우리 인간은 제가 5분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료를 남겨놓는 거라고. 그래야만 뭐예요? 뒤에 거는 생각 안 해도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메모해 놓는 거죠. 인간이 과거 700년까지 다 기억을 한꺼번에 할 수 있고요. 한꺼번에 사고를 할 수 있다면 뭐하러 여러분 문서를 작성했겠어요? 그죠? 이렇게. 자, 전략 수립 프레임워크 베스트 또 3라는 게 전략 수립을 위한 게 이거예요. 아까는 포지셔닝을 했죠. 이제 포지셔닝 맵을 해서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여러분, 이사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이거 뭐야? 이게 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가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가설은 많이 만들어 놓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가설에서 어떤 것부터 실행해요? 가장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는 거죠. 그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회사는 얘네들이 가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어디서 많이 해요? 툭 보면 이런 거 많이 보는 데가 어디야? 여러분 농구장 안 가보셨어요? 농구장 가면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아요? 코치가 타임 해가지고 뭐예요? 야 이리로 가면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돌아가서 하면 되잖아. 이거 뭐예요? 이거 가설하잖아. 근데 여러분 히딩크의 매직이라는 게 그거란 말이야. 이런 말 하죠. 야, 중국 애들은 원래 거치니까 이 새끼들 이번에 전반전에서 한번 쇼 보려고 전반에 엄청 들이댈 거다. 그러니까 전반에는 뭐예요? 일단 방어 태세로 가다가 일단 걔네들이 너무 불다가 뒤가 비지. 그럼 뭐예요? 그냥 공을 넓게 해서 세트 플레이로 집어넣어라. 그래서 1라운드는 1대0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후반전을 뭐예요? 좀 여유있게 가자. 그럼 분명히 후반전에 이 새끼들 또 마련하겠다가 뭐 하겠지? 그러면서 계속 방어 중심으로 가다가 계속 뭐예요? 빈 곳을 쳐. 그래서 2대0으로 가버리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예요? 야야 일단 무승부로 가서 뭐야? 가서 엎어져. 그러죠? 엎어져서 가서 뭐야? 시간 끌어. 이런 거 뭐예요? 감독은 계속 미래일 걸 가보고 이렇게 가설을 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자. 근데 이거를 그 감독이 계속 틀려. 그러면 이제 경질되죠. 분명히 얘가 이렇게 갖고 왔더니 얘가 이렇게 가. 그러면요. 감독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잖아. 그죠?
이미 간 걸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끝나면 여러분 스포츠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죠. 공격력 몇 골 점유율 뭐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예요? 했던 거를 분석한 거고 앞으로 있는 걸 분석하는 건 뭐예요? 했던 거를 기반으로 미래는 이럴 것이라고 우리는 인간이 뭐예요? 가설을 때려보는 거죠. 근데 실력 있는 사람은 그 가설이 되게 잘 맞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설이 잘 맞으면 뭐가 싹 터요? 우리 사장님이 야 이건 분명히 저 회사는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뢰가 싹 쓰죠. 그죠? 사장님을 믿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코치를 믿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요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이 그래 해봐야 알지. 내가 인간인데 어떻게 알아? 그러면요 아 사장님도 나랑 똑같구나. 그럼 뭐예요? 사장으로서의 존경심이 없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장은 그래서 틀릴 수도 없고 되게 외로운 존재라고요. 왜요? 누구랑 대화할 수도 없어요. 왜요? 자기의 약점을 보여줄 수도 없으니까 마누라만 괴롭힌다고 하죠.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 마누라는 어디 가서 이상한 말 안 할 테니까. 그런 거를 비즈니스에서 배객경영이라고 말을 한대요. 네? 베개에서 잠자리에서 물어본대요. 이번에 10억 달러짜리 회사를 인수하는데 와이프한테 물어본대요. 여보 M&A 할까? 그럼 와이프가 이런데죠. 하세요. 전 당신을 믿어요. 만약 와이프가 하지 마세요. 그럼 밤새야 된대요. 왜? 이러면서요. 그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농구장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온다고 하고, 이런 것도 농구장에서 많이 나오죠. 네? 이런 거 농구장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자, 여러분, 이거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이건 뭐예요? PPM이죠. 그죠? PPM은 조금 내부에 포커스를 맞춘 걸 밖으로 뺀 게 뭐예요? 포지셔닝이야. 이걸 매트릭스라고 말을 해요. 언제나 기존 것들이 뭐예요? 진화하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3C가 4C가 된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뭐예요? 이쪽은 엔터테인먼트를 끌어들이고 화장품이나 이런 건 뭐예요? 빼던가 아니면 뭐 제휴를 해가지고 뭘 어쩌게 저쩌게 하고 이렇게 세워보는 거야. 그래야 뭐 매핑이 나와야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앞에는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려면, 이런 전략을 하려면. 이 뒤에는 뭐가 붙어요? So what이 나오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뭐 하는 건데, 그렇죠? 이 앞에는 뭐예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필터 같은 거니까, 플레임. 이런 것도 많이 했죠. 전략, 전략 옵션. 스왓이랑 3C랑 겹질해보면 뭐가 나와요?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겹질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걸 다 해봐가지고 뭐예요? 전략 타이틀을 뽑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사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재밌게도 좋은 질문이 뭐를 낳아요? 좋은 답을 낳자. 틀린 질문은 틀린 답을 낳자. 그러니까 좋은 플레임은 좋은 답을 끌어내지만 플레임을 잘 못 쓰면 전략도 나쁜 전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를 강화해야 되는데 외부 플레임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뭐예요? 그러면 답은 틀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플레임을 잘 써야 된다고요. 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전략을 많이 만들어 놓고 뭐예요? 타겟 전략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해서 이거 뭐야? 보통 이런 마케팅 차원에서 전략을 한꺼번에 말하는 거 뭐라고요? IMC 전략이라고 말하죠. 통합 마케팅 전략.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의 플레임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잡한 사고가 있으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감으로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서 뭐야? 전체 숲을 보려고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뭘 잽싸게 하는 게 뭐야? 기존의 플레임 갖고 자꾸 해보는 거예요. 넣어보고 계속 인사이트를 얻는 거야. 플레임을 잘할 생각보다는 뭐예요? 그 플레임을 가지고 그 플레임이 뭘 의미하는지를 끌어내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충분히 인사이트를 얻었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인사이트에다가 명분을 줄 수 있는 플레임을 갖다 붙이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해요? Analysis for Persuasion이라고, 설득을 위한 분석. 오케이? 그러면 전략이 나왔어요. 그럼 전략을 실행하는 전략 자체도 메스하죠. 그죠? 그러니까 환경이 뭉쳐서 전략이 된 거잖아. 그럼 전략을 실행하려면 브레이크다운 시켜야죠. 전략을 브레이크다운 시키면 뭐가 돼요? 전술이 되잖아. 그때 많이 쓰는 게 이제 로직 트리라는 방법이에요. 이걸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쵸? 여러분 보세요. A는 B자, B는 C자, C는 D자. 이게 논리죠. 그럼 A는 뭐예요? D자. 그럼 B, C는 뭐예요? A가 D라는 거에 대한 명분을 세워주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보통 뭐가 들어가요? 플레임이 들어온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A는 B고 B는 C다면 결국 A는 C인데 B가 들어와야 명분이 쓰잖아.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도 쓴다고요. 창의력이 좋은 사람들은 브레인스톤이라는 플레임을 쓰는 사람들은 일단 아이디어를 생각해버려요. 오케이? 그리고 아이디어에 대한 명분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이디어를 추진시킨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시켜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다 해보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분석 프레임을 뜰 때 뭐 하나를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낭비하니까 뭐야? 일단 막 해보는 거야. 왜요? 중요한 건 인사이트지 그 플레임 자체가 아니니까. 플레임은 못 써도 돼요. 전략이 잘 나오면 어떤 플레임을 썼든. 그죠? 여러분 전략이 그지 같아. 그러면 이거 어떤 플레임으로 했냐? 관심 있어요 없어요? 그지 같은 전략을 뽑아낸 그지 같은 플레임이 뭐가 궁금해요? 야 이거 전략 죽인다. 근데 어떻게 이런 전략을 도출했냐? 그때 궁금한 거죠. 그잖아. 플레임이 먼저가 아니라 전략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펙트가 먼저라는 거죠. 자, 전략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언제나 전략을 실행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현재, 단기, 장기로 해서 전략 A를 현재로 할 때 액션 플랜을 짜보는 거야. 액션 플랜을 짤 때도 이렇게 짜면 되죠. 타겟 중심, 상품 중심, 유통 중심 이런 식으로 또 이걸 브레이크다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인사이트를 하다 보면 뭐야?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느 순간 뭐야? 복잡했던 게 정리가 돼. 오케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말하는 전략을 구상한다라는 말이에요. 구상. 이 책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호한 전략을 이미지화한다. 오케이? 그래야만 뭐예요? 전략이 이렇게 완성된다라고 말을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전략 구상력이라는 건 이런 플레임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이 저자가 말하는 건, 이 저자는 이 책을 읽어보면 그래요. 보편적으로 이 책의 한 앞부분에 나와요. 3개의 일반적인 플레임을 알려줄 거고 4개의 내가 말하는 플레임을 알려줄 거다. 이 7가지 분석 플레임, 분석 툴을 이용하면 네가 전략 구상이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저자가 이런 말을 하죠. 완벽은 없다. 계속 플레임을 하면서 네가 얼마만큼 깨달아가느냐가 전략을 완벽하게 만드는 거라고 말을 해요. 완벽한 전략의 공식이 있다면 이렇게 세상이 돌겠죠. 그걸 아는 자와 그걸 모르는 자. 그렇죠? 전략을 도출하는 포뮬라가 있다면 그걸 갖고 있는 자와 안 갖고 있는 자가 있을 거고 그걸 갖고 있는 자는 100점 100승이고 그걸 안 갖고 있는 사람은 100점 100패겠죠. 그럼 모든 전략은 뭘로 갈까요? 그 포뮬라를 얻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엔 그 완벽하게 포뮬라를 만들어내는 게 없죠. 왜 없어요? 전략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어제 좋다가도 내일 싫은 게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플레임은 완벽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불확실성에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죠? 불확실성이 확실성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가능성은 날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언제나 신규 비즈니스를 하거나 신규 기획을 할 땐 기획은 미래에 대한 얘기지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불확실성은 어차피 끼고 가는 거고요. 불확실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오퍼튜니티가 높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돼. 불확실성에서 여러분 확실성을 높이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씩 트라이를 통해서 검증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서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새 신사업을 기획하거나 뭐 할 땐 분석력도 중요하고 정보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기가 없지 않으면 뭐예요? 못하루예요. 그죠? 언제나 그래서 용기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자, 오늘은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쭉 리뷰를 해서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제가 알려드린 데 쭉 읽어보면 훨씬 더 독서가기가 빠르실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해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은 먹히는 말이라는 책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 책은 제가 이거 최근에 나온 책이라 저도 이제 최근에 읽었어요.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이 책은 누가 썼냐면 그 미국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이 책 다음에는 정치력이라는 책을 할 거거든요.
이제 조금 분석이라는 걸 조금 제가 많이 해서 조금 주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좀 제가 책을 좀 파드릴 건데 이 책의 서자를 그러니까 머릿말을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 관계 안에서 말을 해.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이 책의 중심은 그거예요. 청자 중심의 말을 해라. 화자 중심의 말을 하지 말고 듣는 사람 입장으로 말을 해야지 말을 잘한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치 커뮤니케이터들이 말을 참 잘해요. 이 사람이 최근에 있었던 뭐 정치하는 사람들 스피치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분석해 놨어요. 이런 말은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말에는 의미가 있다.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놀아나고 있구나 내가. 그들의 말장난에 내가 놀아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여러분이 그런 말을 기획서에는 문자로 쓸 수 있고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여러분이 그런 말 중심적인 사고를 책이 조금 두꺼운데 인사이트는 풍부하게 얻을 수 있거든요. 다음 시간엔 2주 후에는 이 책을 한번 읽고 처음에는 좀 책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면서 이 책을 제가 이제 분석해 드리는 게 브레이크다운 시켜 드리는 거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책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